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시청자 댓글이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의 최악의 문화가 바로 올려치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우리 대기업 다니시는, 우리 S전자 다니시는 시청자분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보내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게 심하죠. 남자분이 특히 유독 심하죠. 예. 좀 올려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현실적인 수준보다 높게 부르는 거죠. 높게. 특히 온라인에서 이 올려치기가 심합니다. 현실에서도 올려치기가 있습니다. 예. 보통 남자들 여자들 만날 때 이제 여자들한테 이제 좀 먹히려고 좀 올려치기 많이 하죠. 동호회 같은 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이 올려치기가 더 심해져요. 특히 백수분들이 말도 안 되는 올려치기를 합니다. 백수는 뭐 다 올려치기 할 수 있죠. 백수보다 더 나은, 백수가 가장 아래니까 뭐 알바도 올려치기죠. 백수보다 알바가 나으니까. 근데 그런 올려치기가 아니라 자기는 백수인데 뭐 대기업 다닌다. 아니면 전문직이다. 아니면 사업가다. 왜 이렇게 나는 웃긴 게 인터넷 보다 보면 왜 댓글 같아 왜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사업한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해. 항상 얘기하는 게 달에 얼마 벌고 뭐 통장 얼마 찍힌다. 차는 뭐 몬다. 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대부분 알고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백수 사업 하시는 분들이죠. 백수 사업. 예. 그래서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능력치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자기가 안 되는 것들을 온라인에서 굉장히 있는 것처럼 올려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본인의 자존감하고는 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떨어지게 만들죠. 왜냐?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부정을 하는 거잖아.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뭔가 안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만족을 못 하는 거니까 자꾸 올려치기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올려치기 할수록 본인만 안 좋아집니다. 본인만. 뭐 하는 겁니까? 온라인에서. 랜선으로 들어와가지고 올려치기 하는 게. 그 현생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안 그래요? 그 방구석에서 맨날 뭐 자기가 뭐 온라인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있는 척 해봤자 누가 알아줘. 별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라인에서 제발 뭐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없어 보여요, 그게. 진짜 없어 보여. 그리고 제발 온라인 카페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남자 뭐 5천 미만 아니면 직장 아니다. 근데 현실에 85%는 중소기업이나 이거 중소기업. 그 남자 연봉 5천이면 상위 20%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카페는 상위 20% 안에만 들어있다는 소리야?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여자분들도 그리고 올려치기 그만하세요, 올려치기. 자기가 대단하지 않는데,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겠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그게. 그러면 더 살기 힘들어요. 점점 더 살기 힘들어. 예. 자기가 현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값어치 하는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를 메타인지 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 메타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조언해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없겠지만요. 권위주의적 가부장의 사회는 끝나가고 있고 이미 끝났죠. 그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도 크겠지만 그럼에도 2030 대들의 20대 30대들의 부모님 세대 유교 권위주의의 반근대적 사회의 바로 아랫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가 조언해주는 방향도 한계가 있다고 느낍니다. 자식들이 잘되길 바라는 건 부모님 입장에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겠지만 부모님 이외에 좋은 자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이 메타인지가 참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게 능력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 자기 능력치를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헛짓거리를 안 하거든요. 헛짓거리 안 해. 쓸데없는 사피를 안 합니다.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자기의 능력치와 값어치, 위치를 안다는 거.
예. 그래야 내가 쓸데없는 행동하면서 돈과 시간을 더 날립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의 문제는요. 그냥 아무 조언을 안 들어요. 지금의 2030 세대 특히 20대들은 그냥 조언을 안 듣습니다. 이건 내 댓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 조언을 안 들어요. 안 듣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카푸어지 타지 마라. 비싼 차 물 사는 얼마 안 된다. 그리고 뭐 이제 능력 없으면 결혼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CR도 안 먹힌다니까요. 안 먹혀요. 어떡하라고 나보고. 아니 내가 어렵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부연 설명까지 곁들여 가면서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리고 난 논리적으로 설명하잖아. 안 먹혀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그럼 나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바깥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어도 안 먹힌다는 거야 이게. 안 그래요? 아니 그 친구들 입장에 설명을 해도 안 먹히는 거 어떡하라고.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조언을 안 듣는지 아십니까? 특히 뭐 30대 분들은 그래 조언을 듣습니다. 30대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러분들 썰방 하면 느낀 건데 30대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20대가 받아들이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 2030 세대 묵지 말라니까 이게. 2030. 진짜 2030 이거 이 MG 이거 여러분 MG 이거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이게. 20대가 생각하는 거랑 30대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30대 후반, 30대 초반 다르고 20대 초반, 20대 후반 다릅니다. 한 5년 정도 나이 차이 나도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왜 자꾸 2030 다 묻냐 말이야. 안 그래요? 그 2030 위치가 다른데 30 그래도 30대 분들 그래 직장 다니고 있잖아. 20대는 지금 백수가 얼마나 많은데 대학생이나. 근데 지금 문제가 보면 제가 썰방을 하더라 느끼는 거는 젊은 친구들이 지금 조언을 안 들어요. 안 듣는 친구들이 많아. 듣는 사람도 있는데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저를 꼰대라 받아들이죠. 왜 꼰대라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특히 지금 젊은 세대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기분 나쁘고 듣기 싫은 말이면 맞는 말이고 객관적인 말이라도 안 듣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썰방 취지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미디어가 편향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도록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주입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인지가 못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현실 파악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꾸준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카푸어 하지 마. 너 그렇게 살지 마. 이상한데 돈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 입장이 기분 나쁘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말이라도 고개는 끄덕이지만 기분 나쁘면 안 들어요. 이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심하고 지금 20대 친구들 남자도 심해요. 내가 봤을 때는. 남자도 옛날 남자들처럼 이렇게 왜 자신감 있고 뭐 이렇게 끈기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연약한 남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멘탈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고 뭐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안 들어요. 그냥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웃긴 게 조언을 듣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조언을 듣고 싶은 거야. 조언이 원하는 대답이 어디 있고 원하지 않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가 뭔가 이제 조언을 구하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기 싫은 말이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조언을 구한다는 거는. 이 말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일단 그 사람이 하는 말 듣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답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답변이 아니라면 안 들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요즘 세대에 왜 팩트 폭력이란 말이 유행이 됐을까? 응? 왜 팩트 폭력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져 나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팩트죠. 팩트입니다. 안 그래요? 사실이지 무슨 폭력이 붙습니까? 사실은 사실일 뿐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사실을 폭력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지. 아프다는 거죠. 이게 왜 아프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좋아했던 그런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과 반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폭력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폭력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아프기 때문에 안 듣는 거야.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 이 말을 들었을 때 페트 폭력처럼 아프게 다가오면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멘탈적으로 좀 데미지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좀 엉뚱한데 빠졌구나. 근데 그런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또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팩폭을 받아들이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받아들였던 게 내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듣기 싫어. 거부감이 들어요, 이제. 거부감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는 말 들으러 오신 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팩트 폭력을 그냥 팩트로 들을 준비가 돼 있고, 팩트 폭력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맞아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팩트 폭력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폭력으로 받아들여요. 팩트이기 이전에. 안 그래요?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팩트 폭력을 두려워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이제 깨지고 있는 것을, 팩트로 깨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현실 사회에서 어떤 객관적인 얘기를 듣는 것을 좀 공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일수록 어떤 미디어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더 높잖아요. 미디어에서는 이런 팩트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일절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는 선생님도 해주지 않고 부모님도 해주지 않아요. 학교 친구들도 해주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저 말고 뭐 다른 분들 하는 얘기는 사실 달콤해 보여. 미디어에서 하는 얘기는 굉장히 달콤해요. 근데 문제는 그 미디어에서 나온 내용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하고 좀 뭔가 동떨어져 있는, 네, 거리가 먼,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실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 얘기 듣는다고 뭐 얼마나 저를 뭐 좋게 볼지 모르겠지만 좋게 안 봐도 상관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20대건 30대건 간에 성인이 되면 현실 사회를 살 수밖에 없고, 살다 보면 현실의 그 잔인한 부분, 냉정한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실 분 있을까요? 아무리 이 미디어에서 달콤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안 할지라도 우리는 자꾸 현실 사회에 살다 보면 상처 입을 수밖에 없고 스크래치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냉정한 부분을 피부로 깨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다 직장 다닐 거 아닙니까? 돈 벌어보면 알잖아요.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빡신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군분투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팩트, 현실적인 부분, 어차피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여러 사람들 또 만나면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야. 이걸 미리 하는 게 크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조언이 기분 나쁘건 기분 안 나쁘건 자기가 원하는 답이건 원하는 답이 아니건 간에 일단 받아들이는 자세. 나한테 필요한 건 받아들이는 자세. 그게 중요합니다. 자꾸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답. 자기가 원하는 답만 자꾸 바라지 마시고 원하지 않더라도 내 현실에서 맞는 거면 한번 실행해 보시라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적성 같은 거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적성을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적성이 상하는데 저는 적성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일, 여러분 능력으로 도전해볼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전 그게 적성이라 봐요. 그냥 무조건 좋아하고 꽂히는 일이 아니라. 왜냐, 내가 여지껏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거기에 매달렸다가 현실적인 부분에 현타가 와서 접으신 분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보통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은 대부분 돈이 안 되거나 비전이 없어요. 보통 예술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웹툰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다 접어요. 상당수는. 왜 접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닥에서 생존하는 게 일반 직장에서 취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페트 폭력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 거부감 있는 등이 좀 들 수 있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 그래도 무조건 뭐 기분 나쁜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본인 기준대로만 세상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좀 여러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니까.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계속 하면 돼요. 그럼 그 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 싫든 듣기 좋든 간에 여러분의 현실에 도움이 되는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